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의 강한 체력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빅7 기술주들이 강하게 올라주면서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8%가량 올라갔는데요. 간밤 특징주들 꼽으라면 정말 많더라고요. 알파벳도 4% 넘게 올라갔고 엔비디아 GTC 개막하면서 목표 주가 줄줄이 상향하는 IB들의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 4월부터는 모델 Y의 가격을 미국에서 $1,000가량 인상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6%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가 도드라지면서 뉴욕장이 반등해줬는데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소화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뉴스들 정리해보시죠. 자, 어제장 국내 증시 분위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국내장도 반등했던 하루였습니다. 지난주에 양지수 모두 과매도권에 진입하면서 저가 매수 움직임이 나왔고요.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했죠. 코스피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주 강세에 힘입어서 0.7% 상승이었고요. 코스닥은 2차 전지, 헬스케어, 그리고 게임, 위메이드 그룹주를 필두로 한 강세로 1.6%나 상승했습니다. 밸류업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이 자금이 성장주로 이동했던 어제였습니다. 여러 테마와 종목들의 상승이 돋보였고 그 가운데서 조금 묶어볼 만한 내용들만 정리하겠습니다. 자, 미중 패권 다툼 속에서 바이오와 조선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제 타이거 헬스케어 ETF 52주 신고가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바이오 쪽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쪽의 뉴스도 하나 있었고요. 툴젠이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RMP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툴젠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예전에 차바이오텍과 협력했던 이슈 때문에 툴젠 덕분에 차바이오텍 역시나 8%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가 계속 CDMO 쪽에 한켠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에이스티팜이 어제 24% 상승, 삼성바이오로직스 4%, 바이넥스까지 7% 오름세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는 제론 FDA 승인 통과 이슈로 인해서 6월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종목군들의 강세도 도드라지기도 했죠. 자, 이렇게 바이오 쪽 뉴스와 더불어서 미국의 중국 대리기에 바이오가 한켠에 계속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클락슨 중고성가와 신조성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이슈가 미국의 이 조선 섹터에 대한 청원 이슈와 같이 맞물리면서 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나오션 그리고 상상인더스트리 등의 종목들이 탄력이 굉장히 좋았죠. 자, 이 이슈야 사실 새로울 것은 없는 뉴스입니다. 최근 며칠로 봤을 때는요. 2차 전지가 어제 N번째 반등 시도를 보였다라는 점은 어제장에선 또 나름의 뉴페이스가 되겠습니다. 테슬라 가격 인상 이슈 전일 뉴욕장에서 살폈던 바 있었고요. CATL 호실적 소식이 들려왔죠. 2023년도 매출이 너무 좋았다라는 점과 그에 힘입어서 모건 스탠리, JP모건 등에서 투자 의견을 올려잡은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의 100위안 진입 소식,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항화 리튬 공장 MOU 소식, 이것은 또 전고체를 자극했죠. 어제는 2차 전지 전반에서 리튬, 전고체 이렇게 강세 흐름이 돋보이기도 했고요. LNF도 8% 급등했습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력기기도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 영국의 노스요크셔주의 전력망 관련해서 그쪽에서 정부가 사업 승인을 내줬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쪽에 변압기 납품을 하게 되는 HD현대일렉과 효성중공업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구리 가격이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전력 전선에 쓰이는 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전선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같이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전선 쪽의 종목도 좋았고요. 수주장고가 넉넉히 쌓여 있다라고 어제 살폈던 일진전기도 1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좀 주요하게 묶어볼 만한 섹터 뉴스들 살펴봤고요.
그 밖에 이제 좀 하나씩 떼서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속성 부문에서 최근 1등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AI 전력 조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원전 에너지 조달 쪽에서 원전이 갔다가 변압기 등의 인프라가 갔다가 액침 냉각이 갔다가 또 원전이 갔다가 변압기가 갔다가 이걸 계속해서 2주간 이 내에서 순환이 돌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AI나 암호화폐, 원격 근무 혹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고 또 리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이 세계에 있는 공장 다 우리 쪽으로 들어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조업 공장, 설비, 인프라가 쫙 깔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나 석유 가스 보일러가 히트펌프 보일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죠.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메가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더더욱 편하게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편하게 살려고 하면 과거에는 냉장고 세탁기만 있어도 됐는데 지금은 건조기에 로봇 청소기에 스타일러에 필요한 게 점점 많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전력을 필요로 하죠. 심플하게 집 안에서만 생각해도 그런데 당연히 산업적 측면에서는 자명한 일일 겁니다. 전력이 필요한 가운데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라는 미국의 기존의 스토리에 AI가 붙은 상황인 거죠. 어제 DS투자증권에서 데이터 센터 핵심은 안정적인 전력 조달이다라고 보고서를 낸 점도 어제 나름 시장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풍력과 원전, 전력 설비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 풍력은 개별 이슈 플러스 되면서 유니슨의 주가 강세가 어제 도드라졌습니다. 이런 전력 이슈에서 조금 확장되면서 어제는 구리 쪽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구리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의 이제 경기가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중국의 재련소 공동 감산에 들어가면서 공급이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전력 쪽에 많이 쓰인다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준 거죠. 자, 구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풍산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로 여겨지고 있죠. 주가 상승세가 요즘 괜찮습니다. 어제도 5% 이상의 상승 보였고요. 그 후발대로 여겨지는 이구 산업도 어제는 비교적 강했으나 그래도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역시나 구리 쪽에서는 그냥 풍산 위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자, 변압기 전반이 강세입니다. 변압기부터 전선, 전력 시스템 다 하고 있는 일진전기 수주장고 소식에 급등 흐름 나왔고요. 어제 모멘텀 받아서 효성중공업과 HD현대 역시나 강세 흐름 나타냈는데 곳곳에서 LX 일렉트릭이 조금 다른 업체들 대비 못 갔다라는 시선도 모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섹터의 전반적인 종목이 붐업된다면 못 간 쪽에서도 계속 한 번씩 기회를 볼 수 있겠죠. 어제 이제 증권사에서는 과도한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키 맞추기 기대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선 쪽 어제 괜찮았고요. 원전 쪽에서는 일진파워는 어제 삼중수소 관련해서 연결고리에서 짚었었는데요. 아마 그 이슈로 인한 트레이딩 자금 유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 정도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연속성 부분의 1등이 전력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면 집중도 부분의 1등은 어제는 GTC 관련한 이벤트를 앞두고 이쪽 내용에 집중이 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엔비디아 H200과 B100 등의 이슈가 또 새로운 칩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중요했고 이 B100에 들어가게 되는 두산의 CCL 관련해서 시장의 모멘텀을 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산은 지주사로서 밸류업 이슈까지 같이 엮이면서 주가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CCL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와 엄청난 상승 흐름 보였죠. 11% 급등 흐름 나타내면서 최근 일주일 사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반도체 쪽에서는 장비주, 인텍플러스 모처럼 강세 흐름 나타냈죠. 인텍플러스나 고영 쪽이 수출 데이터가 괜찮게 잡히고 있다는 점, 검사 장비나 이런 식각 장비, 테스트 장비 쪽에 대한 관심도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강세 흐름 나왔고요. HBM에서는 어제 이스페타시스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 뉴로모픽에서는 에이직랜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괜찮았고요.
있었는데요. 출하량 그리고 GST 액침 냉각 이슈도 있었습니다. SK 엠무브가 연내 액침 냉각 관련한 개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인 GST가 주가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죠. GST는 액침 냉각 이슈 처음 나오고 나서부터 꾸준한 강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도 1등은 또 GTC 이슈였고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추가된 내용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 나름 최근에 근래에 좀 신선했던 뉴스로 본다면 고래 싸움에 몇 마리 새우가 웃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미중 싸움에 나름 웃고 있는 섹터 바이오와 조선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 그대로이고요. 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상승하면서 이쪽을 쫙 끌어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 들어서 1월 말에 이 생물보안법 이슈가 나오고 나서 다시 시장에 큰 관심을 못 받았다가 이제 상원 통과됐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입니다. 바이넥스도 같이 CDMO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제장에 7.8%나 상승하면서 바이넥스는 셀트리온 관련한 이슈와 함께 같이 묶이며 좀 더 좋은 흐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조선주도 계속된 강세 흐름 보이는데 어제 HD현대중공업 VLA 암모니아 운반선 세척 수주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암모니아 운반선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어서 관련한 증권사 보고서가 밤사이 추가되기도 했으니까요.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속성 부분, 민감도 부분, 집중도 부분, 신선도 부분 이렇게 각각 나눠가지고 시장의 이슈들을 살펴봤고요. 뉴욕장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했죠. 나스닥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테슬라, 알파벳 등의 강세가 좀 도드라졌고요. 기술주 반등 눈에 띄었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연준 인하 확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지고 각 IB에서 인하에 대한 횟수 전망을 좀 낮추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다시금 올라가고 있고요.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 나타내네요. 배럴당 82달러를 웃도는 모습까지 확인됐습니다. 자, 특징주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 이거겠죠. 밤사이에. 이제 애플이 아이폰 AI로 구글과 협의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하는데 그것을 구글 AI를 갖다 쓸 것으로 시장은 협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구글 다 관심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애플은 구글에게 돈 주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플에게는 그냥 이슈 측면의 내용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구글에게 호재가 될 것이고요. 알파벳이 주가 4% 이상 뛰는 모습 4.6% 상승 흐름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을 좀 자극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내용 체크가 필요하고요. GTC 2024 앞두고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GTC 2024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 젠슨왕 기조연설에 대한 아쉬움이 좀 피력되면서 주가가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어요. 4% 정도 올라가다가 0.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지만 시간 외에서 관련한 뉴스 등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고요. 반가웠던 건 테슬라의 연속성을 띈 반등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죠. 테슬라가 6% 이상 뛰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이슈에 더불어 리비안이 테슬라 충전소를 이용한다라는 소식에 6% 정도 급등 흐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니온게이자이에서 이런 보도를 했어요. BOJ가 YCC와 ETF 매입을 중단할 것이다. 오늘 관련해서 소식이 나오게 될 것인데 일본에서 과연 통화정책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마이너스 금리 YCC에서 출구 전략이 정말 피게 될 것인지 중요할 겁니다. 그런 뉴스가 잡히게 된다면 엔화 강세 움직임, 그로 인한 금융시장의 영향도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보신다면 전반적으로 괜찮았죠. 그 가운데 돋보이는 것은 당연히 알파벳과 메타, 테슬라 이런 빅테크 종목군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앞서 살폈던 이슈로 인해서 구글 알파벳 주가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반도체는 중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가 강세를 기록하긴 했으나 시원한 급등이 나온 종목군이 별로 없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죠. 전기차 쪽의 강세가 도드라
도드라졌습니다. 니콜라를 제외하고 전 종목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에 좀 더 우세하게 시장이 흘러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일단 엔비디아 측에서 젠슨 황 CEO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플래그십 AI 칩이고요. 이전 제품 크기의 칩 2개를 가져와서 단일 칩으로 묶는다라고 합니다. 2080억 개 트랜지스터가 탑재되는데 이전에 800억 개 대비해서 훨씬 많은 수치가 되겠죠. 주요 고객사로는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테슬라 등을 꼽았고요. 디자인 소프트웨어 회사와 파트너십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로 케이던스, 시놉시스, 엔시스를 꼽았고요. 이들은 모두 시간외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EDA 관련한 업체들이죠. 그래서 이쪽과 협업을 했던 사례가 있는 AD 테크놀로지 이런 쪽도 한 번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주요 일정입니다. 이제 어제 중국에서 데이터들 나왔고 오늘 BOJ 결과가 나오게 될 거죠. GTC 2024도 얼추 내용들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이 BOJ 이슈 제외하고는 크게 들여다볼 내용은 좀 없어 보여요. 물론 개별 주총 이슈는 각자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내일 있을 중국의 대출 우대금리, LPR 발표 중요해 보이고요. MS 코파일럿, AI 소프트웨어 쪽 이슈를 자극할 수 있겠죠. 그리고 FOMC 회의 결과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결고리로는 AI 소프트웨어를 잡아봤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아이폰에 구글 AI 탑재를 논의한다라는 이 뉴스, 결국 블룸버그는 애플이 오픈 AI와도 좀 비슷한 논의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런 내용들은 AI 소프트웨어를 자극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엔젤, 모비데이즈, 플리토, 마음 AI,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결국 이 가운데서 계속해서 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디바이스 AI 쪽 이슈가 부각될 때는 그 주문형 반도체를 우린 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주문형 반도체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국 테스트 수요를 늘릴 수 있다 해서 테스트 쪽도 한 번 더 들여다볼 여지가 있겠죠. 앞서 봤던 EDA, 엔비디아 칩 관련한 뉴스로 본다면 또 디자인 하우스도 한번 들여다볼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연결고리 계속 로봇 관련한 뉴스 등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는 뉴스 등은 참 많은데 로봇 전체가 약간 붐업하는 느낌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매일매일 개별주 특징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장에서는 아진에스텍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띄고요. 창고에서 공장까지 인간형 로봇 대거 투입된다 등의 휴머노이드 로봇 뉴스가 계속해서 좀 쌓이고 있다라는 것 일단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주요 뉴스들 점검했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갈 건데 어제 시장에서 강했던 2차 전지 잡아주신다고요? 네, 2차 전지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앞서 N번째 반등이라고 하셔서 사실 또 이게 정말 이어질 수 있는 건가 의문은 들긴 하지만 또 그때마다 전략을 챙겨가야겠죠. 오늘 또 자세하게 준비해봤습니다.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셀이나 양극재 쪽은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지만 어제 장에서 리튬주들이 바닥에서 좀 강하게 올랐다라는 게 굉장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가 다시 돌아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셀업체들 3사 이렇게 강했고요. 전고체 쪽에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7%가 넘게 올라갔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8%대, 한농화성도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강했던 건 리튬 쪽인데요. 리튬 포어스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하이드로 리튬부터 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 LNF가 8%가 넘게 올랐는데 이슈들은 뒤에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차 전지주가 강했던 건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전기차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먼저 이렇게 테슬라가 같은 경우 캐시우드 쪽에서 대량 매수했다라는 뉴스 전해졌고요. 리비아는 최근에 IB 쪽에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3%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간밤에도 3% 정도 추가로 더 올라갔고요.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에서 크게 급락이 나왔었죠. 50% 정도 빠졌습니다. 파산 보호 신청 준비한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인을 했고 자본 조달을 좀 모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13%가량 반등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하지만 간밤에는 또 공장 가동을 좀 중단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15%가량 밀렸고요. 테슬라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모델 Y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6%가량 올라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요 종목들은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2차 전지주에게 한 번 더 시세를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또 그 외에도 인도에서 수입 전기차의 관세를 인하한다라는 뉴스도 있었고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계속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상승을 꿈꿔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액체 대신에 고체 전해질을 활용해서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고 충전의 속도가 빠른 등 기존의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상용화가 된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3사가 일제히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죠. 최근에 인터배터리 2024에서 삼성 SDI는 로드맵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2027년에 양산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3사 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점을 제시하기도 했죠. 지금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장뿐만 아니라 3월에도 거의 20에서 30% 이상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올해 들어서만 무려 154%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신고가를 기록해서 잠시 후에 따로 떼서 보도록 할게요. 이외에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농화성, CIS, 필에너지까지 긍정적인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가 상승을 꿈꿔도 되는지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어제 또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경북 구미시와 황화 리튬이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전해질의 핵심 원료 관련해서 이 새로운 공장을 짓는 MOU를 체결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황화 리튬의 상업화를 위해서 정말 첫걸음을 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장중에도 40만 7천 원으로 신고가를 또 찍기도 했죠. 2025년부터 구미 지역에 3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골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미 높아지는 고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데모 플랜트 증설 투자를 단행한 바 있고요.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양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상업화 공장 건설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2027년에 양산을 개시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주가가 더 갈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앞서 리튬 관련주들이 어제 2차 전지 안에서도 정말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리튬 가격의 급반등 바닥을 확인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3월 5일에 브리핑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지난해 11월 말에 가격대를 어느 정도 회복했고 레깅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리튬 가격이 오른 건 중국 쪽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장시성의 리튬 광산이 1개월 생산 중단된다면 글로벌 리튬의 공급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거는 기대도 여러 차례 얘기 드렸죠. 심리가 개선되고 전기차 판매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공급망 재고 감소까지 리튬 가격의 급반등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리튬주의 주가 시세에 연결되는 부분이라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리튬주가 어제 정말 대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려있던 바닥자리에서 나온 상한가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리튬주가 어제 올랐던 건 국내 리튬 3사, 하이드로 리튬, 리튬 플러스, 리튬 포어스 쪽에서 볼리비아 염호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국내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1단계 심사를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염호 추출 사업을 전담하기로 한 리튬 포어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정말 바닥자리지만 그만큼 귀한 상한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표 같은 경우 남은 심사 단계에서도 앞으로 좀 독보적인 우수성을 입증을 해서 잘 이제 최종적으로는 볼리비아 염호 리튬 추출사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부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최종까지는 남아있는 단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단계 통과에 대해서 이렇게 시장에서 크게 반응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지 기대감 지금부터 더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KRX 2차전지 탑10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게 LNF였습니다. 무려 9%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냈는데요. 음극재 산업 본격 진출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지금 차트를 보시면 3거래일 정도 올랐다가 2거래일 정도 눌렸다가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일단 이번 주 초에 이렇게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이번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 그 방향성을 좀 잘 잡을 필요가 있겠는데요. 완연한 상저하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적자를 일단 좀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지금 양극재 제품의 본격적인 출하도 있고 작년에 미뤄졌던 신규 수주들이 올해는 좀 가시화될 것이고 전구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미래 계획에 베팅을 해도 괜찮은 시점인지 적정한 목표 주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17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등락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차전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섹터들 다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수앵커의 또 보기입니다. 식품주들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던 쪽이라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2월 29일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월 5일에도 라면주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식품주들 어떻게 보면 K푸드 인기는 정말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주가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PBR이 1배 이상인 곳이 단 4곳 정도일 뿐일 정도로 만년 저평가인 곳이기도 한데요. 올해 경기 침체가 더 악화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주가 상승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업 환경이 좀 변화를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제 신송홀딩스, 제주맥주, 네이처셀 등등의 종목들 10%가 넘게 올라갔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했는데 CJ제일제당 이런 쪽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드디어 식품주들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지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산업과 종목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부지런히 달려볼게요.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진만쌤과 시장 섹터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씩 일정들을 소화해 나가야 되는 이번 주입니다. 오늘 BOJ 그리고 목요일 새벽 또 FMC, 마이크론, 실적 등을 마주하고 이제 전략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주간 전략 세우십니까? 네, 주간 전략은 크게 빠지지는 않고 그 안에서 박스권 장세에서 개별주 좀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뒤로 밀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면 조정이 더 오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사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조금 지수에 반영이 되긴 늦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금리 인하가 뒤로 밀릴수록 지수의 조정이 조금 더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는 좀 즐길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충분히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장이 맨날 이제 두려워했던 거는 새로운 악재가 나왔었을 때 그때 시장의 파동이 좀 잔파동이 아니라 조금 더 아픈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차라리 정책적인 변화가 있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그냥 순환매 반복으로 나오면서 적정 구간의 조정이 나오고 그 조정 파동 이후에 적정 구간의 상승이 나오면서 되돌림 파동이 나왔었을 때 그때 상승률이 좀 괜찮았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적 기존에 지금 사실 미국 라인에서 보셨을 때는 금리 인하가 당겨짐으로써 새로운 악재죠. 경기가 또 긴축된다라는 그런 악재가 나오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적정 구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경기는 강하고 지금 정책이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가장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BOJ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나온 정책이 그래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다만 우리는 분할 매수라는 좋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왔던 목요일, 금요일의 짧은 반도체 조정을 잘 드셨던 분들은 어제 또 굉장히 즐기셨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제 고민하시겠죠.
오늘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엔비디아 개발자 컨퍼런스 지금 이제 계속 라이브 보고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저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역시 엔비디아가 대단하긴 합니다만 조금 내용 자체가 어렵고 좀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해석하기 좀 어려웠는데 내가 AI 생태계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기업들은 우리 플랫폼을 써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나오니까 오늘 로봇주들의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로봇주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액침 쪽은 오늘 슈퍼마이크로 컨트롤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 네. 조금 덜 액침 냉각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덜 강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좀 개별주 장세 흐름을 보여줄 거다. 오히려 너무나 엔비디아가 뜨겁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테마성 이슈 따라서 조금 더 반도체 개별주적인 모멘텀을 많이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보다는 조정 하루 이틀 나왔었을 때 그때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용기를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 쪽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안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로봇 쪽도 기대감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애플 관련한 온디바이스 AI 이슈도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로봇, 엔비디아 혹은 다른 뉴스가 많이 모이고 있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이오 쪽도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어제 진만쌤 기존에 삼바 계속 모아가라는 전략 주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ST팜이나 레고캠바이오에 대한 의견들도 주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이오 쪽 어찌 보십니까? 네, 바이오 이번에 오르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그냥 막 오르는 게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르는 겁니다. 사실 여러 가지 모멘텀을 보시게 됐었을 때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렇고 주가가 안 갔네? 근데 실적도 그렇고 모멘텀도 너무 좋은데 그 모멘텀이 준비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바이오 여러 가지 뭐 미중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지 준비 안 된 기업들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된 기업들이 지금 이제 뭐 순번대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9만 원, 100만 원 요 선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덜 오른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 이 기업들도 물론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이야기 드리려면은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20% 정도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고 그 이후에 보통 셀트리온이 후발주자로 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셀트리온을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ST팜이 또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네. 제2의 ST팜, 즉 이제 원료 공급책을 찾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파미셀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탄력이 좀 붙게 되면은 20% 내외 정도의 상승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형주 매매하실 분들은 셀트리온을 조금 이제 중형주 위주에서 ST팜을 제2의 ST팜을 찾으신 분들께서는 파미셀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조금 더 나는 그냥 달리는 말에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ST팜을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매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여러 가지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와중에서 나오는 상승 동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ST팜이 오르게 되면 모회사인 동아소시홀딩스까지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바와 ST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고 만약에 그 후발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셀트리온과 파미셀을 잡아주셨고요. ST팜이 계속적으로 주목받는다면 동아소시오 홀딩스도 일단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그리고 주요 섹터에 대해서 AS 겸 해서 전략을 짚어봤고요. 2차 전지 쪽에 어제 N번째 반등 시도 그러니까 계속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붐업은 되고 있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어제는 괜찮았어요. 리튬도 올랐고 전고체도 올랐고 테슬라 쪽의 가격 이슈 속에 LNF도 주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괜찮을까요? 지난주부터 약간 2차 전지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주셨잖아요. 네, 제가 지난주에 테슬라 사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테슬라가 또 많이 올랐네요. 맞네요. 네, 이제 테슬라 관련된 코멘트도 드렸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조금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횡보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파동이 너무나 커서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이제 크게 가져가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현재 구간인데요. 요즘 이제 비슷한 예시를 들면 반도체가 예전에 삼성전자 죽는다, 이제 하이닉스 죽는다 했었을 때
꽤나 이제 박스권 장세가 길었습니다. 상승 파동이 조금 있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박스권 장세가 꽤나 길게 나왔던 것이 지금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2차 전지 대형주 위주의 컨택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장세가 조금 덜 나오고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그 하락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어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횡보를 해야지만 다음 달 정도에 진짜 상승장이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상승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새로운 모멘텀에 대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제 양극재 모멘텀은 뒤로 한 채 시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고요. 그 대상이 음극재라든지 혹은 이제 전구체 관련된 모멘텀.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신사업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LNF도 그렇고 에코앤드림도 현재 개별주적인 모멘텀을 보여줬던 게 새로운 모멘텀, 양극재는 뒤로 한 채 음극재라든지 새로운 모멘텀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너네는 시장에서 후한 평가를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2차 전지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NF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파이를 갖고 있고 그 파이가 주가에 반영됐었을 때는 조금 더 탄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전반적으로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도 그렇고 꽤나 좋은 모습들을 보였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권역은 남아있는데 이제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가 한 10%, 11% 정도 남았더라고요. 거기가 돌파가 된 이후의 모습을 보시는 게 좋을 거고 실제 보유자분들께서는 그때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 아직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은 조금이나마 마지막 한 번 정도의 상승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리튬 관련해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미 조정이 한 번 정도 있다가 또 어제 또 상승이 과하게 나고 제가 리튬 관련주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도 모멘텀 탔을 때 가장 탄력적인 부분들이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모습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어제 매물 소화가 좀 버거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리튬 관련주들은 일부 정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LNF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구체 관련된 매출과 음극재 관련 매출이 조금 더 시세에 반영이 되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장은 전반적으로 봐서 실적이 흑자로 다시 전환되는 시점 그때부터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이번 상승은 그리 달갑지는 않다. 이번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가는 전고체 같은 경우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한 10% 내외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으나 그 외의 종목들은 일단 리튬이든 LNF든 어느 정도 오를 경우 이익 실현을 해보자 쪽으로.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 에코인드림이 지금 상승권 나왔다가 조정 나와서 바닥권에서 또 아마 신고가까지 한 번 정도 터치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미 전고체 관련돼서 가장 우선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매출이 빠르게 반영이 된 기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에코인드림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직전 고점까지 한번 공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진마스 픽으로 갈 텐데 오늘 진마스 픽도 약간 2차 전지 쪽이네요. 배터리 수명과 밀도를 높이는 CNT 도전제 쪽. JO 이런 건가요? 네, 역시 이제 웬만한 애널리스트보다 훨씬 더 바로바로 나오는 이제 우리 민영 앵커님인데요. 이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리튬 움직이고요, 전고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요즘 또 나오는 트렌드가 음극재라든지 새로운 이제 모멘텀 추가적으로 첨가제 쪽 혹은 이제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시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순환매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죠.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세 상승 예전만큼의 정말로 우와 이렇게 많이 오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버거운 모습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매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전지의 수명을 높여준다라는 하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시장이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CNT 도전제 관련주 기업이죠. 일단은 뭐 도전제 3인방이라고 하면 제이오나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로 이제 세 종목 정도 이제 코멘트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제이오 관련된 코멘트를 드리면 차트가 그래도 가장 단단하게 상승한 여력이 있어서 여기 구간에서 한 15%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대형주 2차 전지 먼저 갔죠. 그 이후에 중소형주로 순환매 한 번 정도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이제 테슬라도 좀 올랐고 이제 반도체가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정도에서 2차 전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제2호 오늘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AS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력주
쪽이 계속적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연속성 부분에서는 뭐 지금 1등 같은 느낌인데 HD 현대엘렉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 알테오젠이 어제 10% 오르다가 상승분을 다 토했단 말이죠. 알테오젠도 궁금하고요. 애플 온디바이스 AI 이슈 나오니까 또 소프트웨어 쪽 솔트룩스도 궁금해요. 네, 맞네요. 네, 일단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도 질문이 한 3-4개 정도 되는데 전력 쪽은 조금 더 상승룸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상승 좀 이제 윗꼬리가 좀 많이 날린 봉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조정이 좀 있을 겁니다. 한 10%에서 15%, 좀 길면은 20-30%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상승 모멘텀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저라면 알테오젠 보유자분들께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한 구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렇게 이제 윗꼬리가 크게 남은 봉이 나왔었을 때 이제 보시면 한 조금 더 한 10%, 18만 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마찬가지로 평균 단가가 좋다라고 하면 버텨도 되지만 그리 좋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굳이 여기서 더 들고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달리는 전력 쪽은 조금 더 모멘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10% 정도의 상승룸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트룩스는요? 솔트룩스는 이제 시세가 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구글 관련된 AI가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룸은 남아있다. 20% 정도까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워낙 덜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저희 이제 지만쌤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 방송에 내일 모레 올 텐데 내일 저희 방송 안 오신다고 밤에 또 무료 공개 방송 일정을 잡으셨네요. 오늘 밤에. 네, 오늘 22시에 공개 방송 예정인데 사실 22시, 주제는 10시. 미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주제는 안 정했는데 그럼에도 시장을 또 잘 다뤄드리고 잘 찝어드리고 이제 4월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금리 인하가 미뤄진 게 오히려 시장에서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한 달 정도 더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또 봄빛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섹터 쪽으로 소외된 섹터 쪽으로 슬슬 이제 가보셔도 좋을 거고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제가 좀 주가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잘 느끼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못다한 이야기 이따 공개 방송에서 22시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가 미정인 게 더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 시장 보고 그에 맞춤해서 따라가겠다라는 내용을 공개해 주실 거니까요. 함께 호흡하시면서 전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만쌤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